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육의 RC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준의 아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월 28일 논란 종교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2018년 들어서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들 정기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하셨는 게 실력 발휘가 잘 됐는지 그것도 역시나 궁금하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1월 28일에 나왔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또 논란이 되는 문제는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난이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2018년 1월 28일 RC 파트별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중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파트별로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달에 비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스타토익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스타토익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과 이제 여러분들 소통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달과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어렵다, 어쩌다, 저쩌다, 답이 뭐예요 등등이 나오는데 이번 달은 별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없었고요. 물론 늘 여러분들 파트별로 어려운 문제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가 느끼는 일명 체감 난이도가 있고요. 실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가 됐어요? 점수가 반드시 잘 안 나온다, 뭐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요. 속단은 금물이고 점수는 나와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들 남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답을 여러분들 골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니까 그거는 일단 버려두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트 5는 여러분들요 거의 중으로 해놨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은 여러분들 듣보잡의 단어가 거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를 제끼니까 요것밖에 정답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자, 파트 6는 중보다도 약간은요 별표 하나 달아봤습니다. 중 약간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것 때문에? 바로 파트 6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있죠. 신유형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작년에 7월달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바로 신유형 문제가 약간씩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 끼어 있으니까 학생들 또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트 7도 다른 달에 비해서 2중 지문과 3중 지문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통 3중 지문은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지문이죠. 191번에서 195번 아니면 196번에서 200번 마지막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데 이것도 학생들이 그냥 무난하게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 아리까리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요 제가 중보다는 약간 별표를 달아서 중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파트 5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여러분들 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별표를 3개 달아놨는데요. 자, 요겁니다.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트 5의 거의 60~70%는 해석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 없이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나중에 독해 때 시간을 여러분들요 할애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품사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해서 요 3인방이 있죠.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요 4인방이 되겠네요. 요 4가지가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접속사가 무려 5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 접속사도 사실상 종류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다 쳐내니까 이것밖에 답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전치사, 접속사 그 구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요 무난하게 풀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4가지 외에 뭐 전치사, 접속사 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엔 이례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여러분들 매달 출제가 됐거든요. 뭐 which라든가 whose라든가 who 같은 거 거기 이제 출제가 또 안 됐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사가 또 출제가 안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투부정사 그다음 비유급이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달에 비해서 접속사의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말이죠. 1월 달에 여러분들 그냥 끝나신 분들은 거의 안 볼 겁니다. 2월 달 중순이라든가 2월 달 말을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또 이게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논란 종교를 듣기 전에 제가 1월 달 시험 보기 전에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또 역시나 찍었습니다. 인강을. 자, 근데 그거 보시면 제가 이번 달에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적중특강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명사 문제 있죠. 명사 문제. 명사 문제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 문법 문제는 늘 나오는 거 있죠. 더 명사어라든가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요 자리죠. 요거는 여러분들요 거의 뭐 매달 아니면 2~3개월마다 거의 반드시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더라든가 관사 뒤에 뒷자리는요 매달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더 오프닝 오브라고 해서 오프닝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over라는 전인사 다음에 restrictions가 들어가는 명사 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다음 부사 문제는요. 늘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간질 자리죠. 어디 사이에 들어간 이간질 자리, 그다음 완전한 문장 끝에 들어가는 바로 부사 자리인데 이번에 또 이간질 자리가 나왔죠. 여기 have, been, using이라고 해서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 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걸 갖다 이간질 시켜놨네요. 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랜다? increasingly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처음부터 해석할 가치도 없는 문제 바로 앞뒤 보자마자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아주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문제죠. 형용사 문제도요. 이번에 여러분들요 두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형용사는 역할 아시죠? 명사 수식하는 거, 또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를 여러분들 앞에 수식한 형용사 자리 무려 두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할 가치가 없는 거죠. way라는 명사 앞에 successful way, 그다음에 substantial interest가 들어갔는데 요 단어에 좀 주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요 지난달 12월 달에 여러분들 제 논란 종교를 보신 분들은 아마 substantial이 출제가 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난 2017년 12월 달에는요 substantial이 어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8년 1월 달에는 요게 품사 문제 출제했다는 얘기죠. 보시면 말이죠. 답이 여러분들 연속 2개월, 연속 3개월 아니면 이번 달 나왔으면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요. 번갈아서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품사 문제인데 다음 달엔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답을 갖다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보는 논란 종교 같은 경우도 유심히 봅니다. 여기 지금은 보기에 나왔지만 다음에는 정답으로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ubstantial은 지난달에 어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품사 문제로 출제됐다. 어쨌든 substantial 2개월 연속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 문제 중에서 요 문제는요.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비동사 뒷자리, 바로 보호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형용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is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 still이라는 부사, 다음에 들어가는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매달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비동사에 대한 보호자리, 부사, 뒷자리,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빠르게 functional 해서 정답 A번 발음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functional 말고 비동사 다음에 pp라고 해서 혹시 얘는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본 학생이 있거든요. 물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pp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겁니다. 형용사랑 이 pp 형태는 분사 형태거든요. 형용사랑 분사랑 나란히 있는 그런 문제에서 말이죠. 거의 대부분 형용사랑 분사랑 싸우면 주로 누가 이긴다? 형용사가 이긴다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해서 function이 답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function이란 이 아이가 동사가 되면 말이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는 여러분들 무슨 태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수동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functioned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비동사 다음에 보호자리 형용사에서 그냥 A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형용사 문제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나온다. 정말로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동사 문제인데요. 역시나 토익이 사랑하는 O형식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O형식 동사 바로 어떤 동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보통 요거는요 패턴이 조금 다르게 출제됐습니다. 요거죠. 뭐냐면 바로 customer survey result indicate that. 자, that이라는 것 이하에서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most people 이라는 게 주어가 되겠고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satisfying 이라고 해서 바로 형용사 분사 형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토익의 여태까지 패턴은 여기다가 미쳐놓고 satisfying 적을래, satisfied 적을래 라고 해서 분사를 물어보는, 즉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된다?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은 동사는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경우죠. 역시나 이것도 거의 매달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오형식 동사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자, make, find, leave, consider, keep, 딤이란 동사죠. 이 아이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나 분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시면서 정말로 토익이 사랑하는 동사를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바로 목적어, 다음에 satisfying 들어가는 바로 정답 뭐다? find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보통 학생들이 여기 뭐 strawberry, 뭐 drinking, 요거트가 나오니까 요거트를 건다 마시는 게 뭐 즐겁나? 해서 enjoy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요 아니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는 바로 find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저는 다음번에 이렇게 낼 겁니다. 지금 오늘은 find가 답이죠? 하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 satisfying 적을래? 아니면 satisfy 적을래? 물어본다는 얘기죠. ing 적을래? pp 적을래?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온 주체가 요거트죠. 요거트는 사람이 아니죠. satisfy는 사람의 감정 동사인데 사람이 나온다면 satisfied가 되겠지만 요거트는 사람이 아닌 관계로 satisfying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substantial처럼 지금은 find가 답이지만
다음번에는 satisfying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쌍방을 다 기억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5형식 동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사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 신토이 바뀌고 나서 기본 동사 문제는요 너무 쉽습니다. 사지선단 중에서 나머지 뭐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막 복수동사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안 된다, 요것밖에 정답이 안 된다, 그런 구조에 나오는 동사 문제가 매달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동사 문제는 거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형식 동사는 반드시 기억을 해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여러분들요 문제 중에서도 시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제 문제도 제가 적중 특강때 딱 2가지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토익 시험 문제 낸다면 딱 2가지는 매달 날 거다. 그게 바로 때 조건이라는 시간과 조건 그리고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지금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문장의 주어가 어쩌고저쩌고 카페 주어가 돼 있고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ABCD가 offer라는 이 동사로 장난치는 문제는 바로 수, 시제, 태를 따진다는 얘기죠. 일단 수가 카페라는 여러분들 단수가 나옵니다. 시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간을 나타낸 어가 나오죠. for the last 기간 명사가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바로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랑 잘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현재 완료 have PP 형태 들어가는 거 몇 번밖에 없다? 정답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완료랑 잘 쓰는 시간어구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자, 저기는 지금 for가 들어갔지만 for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over 대신에 뭐? in 대신에 뭐? during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past, the last 기간 명사 이런 아이들은 바로 현재 완료랑 잘 쓰는 그런 시간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가 답이 되지만 다음번엔 여기 전치사에다 미쳐놓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동사 시제, 현재 완료 굉장히 주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구토익 때는 말이죠. 전인사 접속사 문제를 낼 때 꼭 여러분들 접속사 자리야.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다 제끼고 2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서 접속사 2개를 남기면서 꼭 해석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해석도 필요 없어요. 뭐가 된다고요? 보기만 봐도 정답을 예측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왜요? 전치사 문제야. 그럼 보기에서 나머지는 접속사고요. 하나만 전인사가 나옵니다. 접속사 문제야. 나머지는 전인사가 나오면서 딱 하나 접속사가 나오니까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The shelving units 주어가 되어 있고요. were delivered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 앞에 뭐가 됐습니까?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instead of, on top of, contrary to 다 ABC가 뭐죠?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ABC가 안 되네. 정답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다 해서 빨리 우리가 답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 5, 6에서 5 문제 거기다 거저주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왜? 해석 필요 없이 주어 동사 관계 마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무려 뭐다? 2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요 그냥 거저주는 거죠. 됐습니까? 전인사 접속사 구분하는 방법. 일단 그전에는 이게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는 여러분들 평소에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류는 따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번째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문제 역시나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째는요. 이번 달에 특이하게 접속사가 굉장히 몰려있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부사로 접사는요. 늘 나오죠. 근데 이것도 패턴이 있어요. 시간이 참 잘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양보가 참 잘 나올 때가 있고요. 또 한동안에는 여러분들 이유가 참 잘 나왔습니다. 뭐 because, since 뭐 이런 것들요. 자, 이번에 부사로 접사 어떤 게 나왔습니까? 또 나왔네요. 이것도 매달 나온다고 했었죠. 때, 조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낸 접속사가 이번에 또 출제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자, the estimate, 자 여기서 for에서 renovation까지 엮어줍니다. the estimate 주어가 되어 있고요. 자, 동사는 바로 will be sent라는 여러분들 동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we receive라고 해서 또 주어 동사들하는 바로 여러분들 접속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접속사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접속사가 안 되는 거 몇 번 됩니까? 그죠? C번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D번을 접속사로 생각하는데 접속사 아닙니다. if not 얘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if not 라고 컴마 들어가면서 이제 주어 동사 관계가 나오는 바로 부사 역할은 아닙니다. 부사 역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 자리는 if not이 못 들어가는 거죠. 괜히 if 때문에 여러분들 접속사로 생각하는데 if not은 if not 이라고 해서 바로 부사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A번과 B번 요 2가지로 압축을 하겠죠. 자, 근데 A번과 B번의 여러분들요 특징은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한다면은 둘 다 조건인데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죠. 이럴 경우는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contractor's measurement this morning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계약업자로부터 measurement, 측정한 걸 갖다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견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받게 되면 보내준다는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긍정의 개념이니까 as long as 저는 몇 번 되겠다? 바로 B번 되겠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저 같으면 또 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as long as 뭐라고요? 때 조건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뭐라고요? will be sent라는 미래가 나오죠. 근데 이게 뭘 쓴다고요? 현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으면 다음번에 문제를 낸다면 as long as를 내는 게 아니라 will be sent 미래 보면서 receive 현재를 적을 수 있냐? 이런 문제까지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저걸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다르게 변형되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 접사, 때, 조건 참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바로 신흥대사라고 해놨죠. 요것도 1월달 적중특강을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들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슬슬 신흥대사로 들어오는 게 바로 명사절 접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접속사가 3가지가 있거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형용사절과 부사절은 매달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명사절은 1년에 한 2-3번 나올까 말까 할 건데 이번에 최근에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게 명사절 접사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사는요. 나온 게 뻔합니다. that, what, whether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나왔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자, 이 문제는요. 뭐 명사절 접속사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요것밖에 답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proposal, 주어, is selected,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 앞에는 바로 접속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접속사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일단 접속사 형태가 안 되는 몇 번? 예, B는 부사니까 탈락시켜주죠. excluding, 뭐뭐를 배제한다라고 해서 얘는 전치사니까 탈락시켜줍니다. 그럼 A번 아니면 D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regardless, 뭐뭐에 상관없이죠. 자, of라는 전치사의 바로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들 하니까 이거를 목적절이 아니라 명사절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lthough, 뭐 even though, when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절? 부사절 접속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명사절 접사, 뭐 that, what, whether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번?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안 되면 해석해 볼까요? whether proposal, 이 제안서가 여러분들 선택될지 안 될지 상관없이 예, 모든 여러분들요 출품장이나 모든 제출물은 데이터베이스에 2년 정도 저장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의 개념 whether가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적중특강에서 예상한 대로 이번에 토익시험에서 바로 신흥대세로 떠오르는 명사절 접사가 whether가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런데 whether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번엔 또 특이하게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죠. 명사절 접사 중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know, 알아? 뭐라는데? know라는 타동사에 대한 여기 전체가 바로 목적어 역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this to, around to, how to, after to. 여기는 이름 이렇게 넣어보기만 하더라도 분명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해석을 보시면 know, 알아? 어떻게 여러분들 하는 건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how, 투부정사 들어간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죠? 자, 명사를 접수하면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다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명사 접사가 무려 2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요즘에 신흥대세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라면 여러분들 2월 달에 보는 시험에도 명사 접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제 9번째 여러분들 비교 들어갑니다. 자, 비교가 한동안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비교는 요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교는요. 뭘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달려. 얘는 얘보다 키가 더 커. 이런 얘기죠. 뭐 taller 혹은 more quickly 이런 거죠. 바로 가장 기본적인 비교는 형용사랑 부사 갖고 여러분들 장난치는 게 바로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토익 시험에서 형용사의 비교급일까? 부사의 비교급일까?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그 구분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no on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묶어줘야 되겠죠. loved가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than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벌써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 뭐 ER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된다? 이 비교급 최상급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than이 나와 있죠. than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비교급 ER이라든가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 정답 바로 B번 아니면 C번으로 압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번과 C번의 차이가 뭐죠?
B는 eagerly라고 해서 부사의 비교급이 될 거고요. 10번은 바로 eager이라는 바로 형용사의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시간도 없는데 해석할까요? 아니죠. 빨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뭘 보냐면 말이죠. 앞에 동사를 찔러봅니다. 혹시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일까요? 그렇다면 형용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야. 앞에 보니까 동사 비동사 아니야. 일반 동사야? 그렇다면 부사가 답이란 얘기죠. 다시 갑니다. 여기 보니까 비교급이니까 B번, C번으로 압축해놨는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빨리 보는 방법은 동사를 찔러본다. 여기 보니까 비동사 아니라 뭐죠? 일반 동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안다? 그럼 해석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단어가 많이 여러분들요 부족하다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바로 동사를 찔러보면서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비교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말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여러분들 구분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째 비교급인데요. 우리는 아까 이제 비교급, 아까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비교급은 좀 더 다른 비교급이 이제 문장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달아봤죠. 생소했던 문제라고 해서 하는 거. 자, 여기는 여러분들요, 최근에 들어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해석을 좀 잘하셨다면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압니까? 요거요. There is nothing 비교급 than이라는 거죠. 아까 나왔던 그 비교급과 틀립니다. 아까 나왔던 비교급은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그런 문제였지만 이번에는요. 바로 more essential이라는 여러분들요. more than이라는 비교급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거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보통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뭐 even, much가 여러분들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토익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nothing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There is nothing 비교급 than이라 그러면 여기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이게 제일 뭐 그렇다고 해서 최상급의 의미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there is nothing more essential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앞에 nothing이 들어가는 거.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nothing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nothing은 여러분들요 이렇게 there is nothing 비교급으로 나왔죠? 그럼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 nothing이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대명사에 뭐 is 앞에 nothing is라든가 그런 식으로 또 다 다르게 출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hing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비교급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휘.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어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어휘 문제 정말 듣보잡의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경험이 부족한 구매자들이라고 할 때 경험이 부족하다. 자, 어떤 표현을 쓸까요? 바로 experience 앞에 inexperienced buyer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뛰어난 음식이라고 할 때 뭐 good food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다른 음식보다도 굉장히 예외적이다. 그런 얘기 뭐가 됐습니까?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죠. 자, 어떤 단어? 그죠? exceptional food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요. 합리적으로 가격. 요거는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price란 명사 앞에 affordable, reasonable 들어간 거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매겨졌다고 해서 priced라고 해서 PP 형태의 형사가 들어갑니다.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가 되겠죠. 뭐가 될까요? reasonably priced, 다른 말로 affordably priced 요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요거 고객 요청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룬다고요? 일관되게 다루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사가 되겠습니다. 요거죠. address customer inquiries consistently라고 해서 이 단어가 뭘 꾸민다? address란 동사를 꾸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미쳐놓고 문제 나왔는데 대부분 학생들 전체 해석한단 말이죠. 해석하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consistently 보자마자 address랑 궁합이 맞는 거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능력을 평가하다라고 해서 무슨? 그죠? evaluate ability라고 해서 evaluate라는 여러분들 단어 나왔고요. 그 다음 페달을 밟는 겁니다. 우리가 밟다, 뭡니까? 누르다 이런 게 바로 press가 되겠죠. 그럼 페달 어디를 밟습니까? 막 가장자리를 밟습니까? 아니죠. 페달 있으면 페달 어디? 거기 위를 꾹 눌러야 되겠죠. 바로 표면을 나타낸 전치사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on이 되겠죠. 그래서 press on the pedal이라고 해서 on이 들어가는 요 전치사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공개 X로 팔렸다. 뭐뭐로 팔렸다. 혹은 뭐뭐로 여러분들 팔리다. 혹은 뭐뭐로 대체되다. 라고 할 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있죠.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매달마다 나옵니다. 그냥 모르면 찍습니다. 전치사 뭐가 나온다? 그죠. for가 거의 매달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be sold, 팔렸다. 뭐뭐로 for undisclosed amount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공개된 어떤 X로 뭡니까? 팔렸다라고 들어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같이 얻으면 여러분들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풀어보셨고요. 자, 한 문제 제가 준비한 문제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아리까리해서 좀 틀린 학생들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미스 오드리스콜이라는 사람이 has speaking ability가 나오죠.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보시면 말이죠. 스피킹에 막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킹이니까 말하는 어떤 주제인가 해서 학생들이 뭐 토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날짜가 나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날 스피킹 주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10월 14일 날은 뭐 어떤 걸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기는 바로 이 날짜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약속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런 의미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킹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요. 이 날짜에 뭐가 있다고요? 행사나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 약속, 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인게이지먼트라고 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바로 몇 번? 바로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는요. 토익에서 종종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파트 5에서 정답 나오는 건 최근 들어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우리 파트 7에서 종종 보는 그런 단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파트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중보다는 약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문장 삽입 문제 때문에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휘문법이 여러분들 나는 6문제가 나왔고요. 문장 삽입이 원래 이제 픽스된 거죠. 4문제는 여러분들 매달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파트 6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있어요. 시제 문제 참 잘 나오죠.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현재 완료일까. 그 여러분들 대명사 있죠. 이번에 좀 두드러졌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가 뭡니까? 복수를 받을까? 아니면 남자를 받을까? 뭐 여자를 받을까? 뭐 나를 받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런 거 있죠. 뭐 순접이든 역접이든 나오는 거요. 그 다음 어떤 큰 덩어리가 나오면서 그걸 갖다 어떻게 바로 역접하는 거 아니면 뭐 된다? 큰 덩어리가 나오면서 순접하는 거 혹은 큰 덩어리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말이죠. 파트 6을 그냥 문제만 푼다라는 거에 떠나서 파트 6에 잘 나오는 어떤 문제 유형을 갖다 봅니다. 아, 이런 동사 참 잘 나오는구나. 그거만 잘 보시더라도 우리가 패턴을 좀 익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파트 6 문제 요거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번부터 134번까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쭉 한번 봅니다. 131번 보니까 여기 A, B, C, D가 동사 바로 시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132번은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33번은 바로 여러분들 문장 삽입되겠습니다. 그 다음 134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사 부분이 되겠죠. 자, 대명사는 쉽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단수일까 복수일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동사를 보시면 그 동사로서 우리가 단수인가 복수일까 또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31번에서 34번 중에서 이 주제는 바로 아티클 기사인데요. 기사문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겁니까? 인수 합병에 관련된 거 참 잘 나옵니다. 역시나 이번에 파트 6도 바로 아티클 기사가 바로 인수 합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자, 읽어볼까요? 여기 그냥 이렇게 막 고유명사 나오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SM이죠. 그 다음에 또 and 뭐가 됐습니까? 쭉 나오죠. BCS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바일 나오고 셀루러 나오니까 뭐 됐어요? 일종의 비슷한 계열의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기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merge란 단어가 나오죠. 합병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사문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파트 6의 여러분들 동사 시제 문제라면 잘 봐야 되는 거 바로 글 쓴 날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아, 이 두 회사가 합병하겠지라고 해서 미래 쓰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고요. 반드시 이게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면 글 쓴 날짜가 언제죠? 10월 5일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를 쭉 읽어보니까요. 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보니까 the business merger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December 1st가 되겠죠. 12월 1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10월 달에서 본 12월 달은 뭐다? 명백한 미래가 되니까 미래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뭐 된다? 여러분들요. D번으로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12월 1일 날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합병을요. 그러면서 새롭게 빌된 회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merge라는 단어가 합병이 나오니까 아, 인수됐구나라고 해서 acquired라는 정답을 B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 이 A가 B를 갖다 여러분들 샀습니다.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인수된 거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의미한 거는 새롭게 회사 하나죠.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합쳐진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은 바로 acquired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 acquired를 한다면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인수된 회사인데 그게 아니라 두 개 회사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하나의 회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 회사라고 들어가는 바로 formed가 들어가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3번 갑니다. 자, 133번은 보니까 A, B, C, D가 바로 문장 삽입되겠죠. 자, 이런 문장은요. 앞문장은 뒷문장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32번 그 뒤를 쭉 읽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든 새롭게 여러분들요 만들어진 회사가 뭘로 알려졌어요? 바로 웨스트 코스트 텔레커뮤니케이션 요걸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A라는 회사는 해서 나옵니다.
그다음 B라는 회사는 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회사는 150개 지역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B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100개 지역을 여기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3번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죠. 그런데 파트 6에 요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얼렁뚱땅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답을 정답을 하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다른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3번을 보시면 학생들이요. 앞에 가보니까 A는 어떻다, B는 어떻다 해서 both가 들어가는 거 있죠. 요런 거 들어가는 거. 요건 참 좋습니다. 시작은 참 좋지만 뭐가 된다? 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번에 보니까 both firms are known to be leaders가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즉 A라는 B와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알려졌는데 리더를 알려줬습니다. 뭐 각각의 어떤 산업 분야에서 리더를 알려줬다. 근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보니까 A란에서도 모바일, 그 다음에 B란에서 셀룰러가 되어 있죠. 비슷한 업종이거든요. 각각의 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바로 both firm은 좋았지만 A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D번 같은 경우도 both firms are planning to expand into other country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합병 문제가 아직 안 됐는데 뭐 다른 데로 여러분들요. 바로 확장한다. 그것도 여러분들요. 아니겠죠. D가 안 됩니다. 그럼 B1, C1 났는데 자 C1을 보니까 telecommunication field is crucial to the west coast economy가 되어 있죠. 갑자기 여러분들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게 왜 나옵니까? 그래서 그나마 베스트 앤서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죠. 자, 그 다음 D를 보시면 during joint press conference라고 해서 합작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동안에 여기 CEO, SM의 CEO랑 또 뭐가 됐습니까? BCS CEO가 뭐가 됐어요? 언급하기를 별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나마 정답 2번, A번도 약간 보스펌즈, D번도 보스펌즈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틀리다. 정답 바로 B번 되겠죠. 정확한 염들요. 어떤 염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공지가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합작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는 뭐 별로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4번 보시니까 여기는 또 뭐가 나왔죠? indicate라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바로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한 indicated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된다? 자기 잡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로 SMS CEO, 바로 BCS의 엄더 CEO, 걔네들 말이죠. 걔네들. 데이가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번에 볼 때는 이런 동사를 보시면서 단수일까 복수일까 보셔도 상관없고요. 얘는 지금 과거 동사 나왔으니까 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서 언급한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들어간 정답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요. 파트 6 문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은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은 제가 난이도가 중보다 약간 좀 올라간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늘 어려운 문제는 존재한다. 약간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요.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하나 더 달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텍스트 매치인 온라인 챗 디스커션에 나오는 동요 문제 있죠. 이런 거죠. There's a lot of paper on your desk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뭔가 잊어버려서 말이죠. 이제 찾는데 어딨냐 물어봤더니 책상 한번 봐봐 이랬는데 야, 네 책상 엄청난 여러분들요. 페이퍼, 종이가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달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y thoughts exactly라고 해서 내 생각하고도 정확하게 같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 언급을 얘기했던 거 다시 언급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동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는데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우리나라 말로 그냥 플러스는 여러분들 추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addition이라고 그냥 바로 정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은 말이죠.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너한테 플러스가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 뭐 된다? 너한테 장점이 될 거야, 이점이 될 거야, 베너핏이 될 거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베너핏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문맥에서는요. 에디션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동의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를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요. 이번에 나왔던 패러프레이징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특히 다른 단어에 비해서 이번에 패러프레이징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고요. 그냥 우리가 딱 나오자마자 도표 보자마자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독해를 좀 이번에 어렵지 않다,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monthly loan maintenance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매달마다 여러분들요. 잔디를 갖다 관리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매달마다 잔디를 관리해준다는 얘기는 매달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됐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regularl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well equipped kitchen이 되겠죠. 장비가 다 갖춰진 부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거기 appliances. 바로 앞에 주어가 나오면서 말이죠. 어떤 제품,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징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should be familiar with parks라고 해서 공원에 대해서 뭔가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어떻게 나왔다? knowledge of areas parks라고 해서 그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 knowledge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familiar, be familiar with가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어떻게 바꾸냐. 즉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패가 좌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문제, 여러분들 파트 7의 3중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에서 190번을 갖다 제가 여러분들요, 좀 여러분들 바꿔봤는데 요겁니다. 첫 번째 보시니까 advertisement 광고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메일, 그 다음 세 번째는 information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분부라고 해서 대나무에 관련된 게 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features라고 해서 뭐 lightweight, 그 다음에 strength, 또 뭐가 나옵니까? easy maintenance, 그 다음에 versatility, eco-friendly 이렇게 해서 특징이 쭉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메일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누구한테 보냅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or Dorothy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바로 이 니두라는 사람한테 이제 보내는 이메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니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도표가 나오죠. 그럼 도표가 나온다는 얘기 뭐가 됐습니까? 이 도표 중심에서 반드시 연계지문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해놓고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번 가보도록 하죠. 186번은요, 바로 메이 후아라는 여러분들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 나오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메이 후아 범브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바로 여기서 나올 정답이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 지문에서. 자, 그리고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187번 가보니까 여기 누다 도올티라는 사람이 왜 이메일 썼을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지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니까 which feature가 나오죠. 특징을 물어봅니다. 자, May was 범브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 사람, 자, 미스 니두라는 사람이랑 도올티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두 번째 지문에서 보낸 사람, 쓴 사람, 요 두 사람이 논의를 할 겁니다. 디스커스한 여러분들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요, 우리 아까 특징은 어디 나왔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지문에서 특징이 쭉쭉쭉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메일에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고받는 데서 아마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첫 번째랑 두 번째 연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189번 갑니다. 여기는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바로 세 번째 여러분들 지문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what does the finishing require가 되겠죠. 이때 finishing은 여러분들 마무리 이런 얘기입니다.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require 필요한 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그럼 요거는 뭐다? 바로 세 번째 지문에서 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190번 같은 요런 것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런 것들이 있죠. 188번 같은 거. 요런 이렇게 종류가 나오면요. 요거는 연계 지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럼 190번도 보시니까 which finishing product will DDD라는 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선택할 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190번에 여러분들 A, B, C, D가 종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세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들 도표에서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들 DDD라는 회사가 뭘 선택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봐야 되는 어떤 연계지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186번 정답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자, 보시니까 여기 나오네요. 자, 근거는요.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에서 말이죠.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despite this strength, 여기 versatility가 나오죠. versatility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용도로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versatile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용도 이런 얘기거든요. 보면 despite this strength, 여러분들요. 어떤 강함에도 불구하고 bamboo is easy to cut and form into various shape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요. 어떤 여러분들 형태로서 자를 수도 있고 형태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that means we can work with you to custom design 되겠죠. 우리가 맞춤화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느끼는 거 바로 여기 본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 바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custom 디자인 된다. 다른 말로 customize 된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B번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187번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메일을 쓴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 쓴 목적 갑니다. 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Can you suggest? 라고 해서 너 제안해 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죠. 뭐가 됐어요? Proper chemical solution to protect the surface라고 해서 바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화학 용액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naturally we need to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메일을 쓴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데 뭐 좀 제안해 줄래? 혹은 추천해 줄래?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시니까 몇 번 되겠습니까? suggest 혹은 recommend가 들어가면 몇 번? 정답 C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88번 갑니다. 어떤 특징을 갖다가 이 두 사람이 얘기했을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건 바로 이메일에 나올 거고요. 바로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들 지문에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랑 두 번째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가볼게요.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Thank you for meeting with me. 그래서 나를 만나줘서 고맙고요. 뭐다? Showing me your design proposal 되겠죠. 나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디자인을 갖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앞에 특징 중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디자인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디자인 나오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바로 custom design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여기 바로 versatility가 들어가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versatility, 들어간 정답 C번으로 이렇게 체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9번을 가보시니까 여기는 information 따르면 여기 finishing이 여러분들요 뭐를 리퀘어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가보니까 finishing products for bamboo furniture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나무로 만든 가구를 위한 여러분들요 바로 여러분들 제품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finishing is the last step in the manufacture of a bamboo household item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 있죠? 대나무로 만든 물건을 갖다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요, simply involves 뭐를 표현합니까? 바로 covering the surface, 바로 표면을 갖다 여러분들요 덮는 거죠. 어떤 거요? item. 어떤 아이템입니까? with chemical solution. 화학 용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요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표현하는데 요거는 뭐야? observes fewer particles of water, dirt, oil 되겠습니다. 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요 뭐 이렇게 먼지라든가 아니면 오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의 입자가 덜 fewer가 돼 있죠. 덜 흡수하는 걸 갖다가 하는 그런 용액을 가진 물건의 표면을 갖다가 이제 커버하는 그게 이제 바로 finishing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됐어요? 바로 observe, 바로 fewer particles 나오니까 좀 더 덜 흡수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자, 그걸 찾아보시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189번의 정답은 바로 뭐다? 덜 흡수하는 거. low가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0번 갑니다. 여기 DDD에서 어떤 걸 갖다 선택할 거냐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있어요? DDD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도어티라는 사람이 어디? 이 사람이 일하는 회사가 바로 DD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이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Can you suggest라고 해서 너 좀 제안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proper chemical solution이라고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We need to apply solution that will keep the counters clean and attractive for a long time 되겠죠. 자, 일단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오랫동안 여러분들 좀 깨끗하게 쓰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이죠. provide a safe seat가 됐습니다. 좀 안전한 걸 좀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도표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뭐란다? For a long time. 좀 오래 가고요. 그 다음 safe한 걸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오래 간다. durability. 오래 가는 거가 좀 훌륭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safe가 여러분들요 좀 좋은 거. 찾아보시니까 뭐가 돼 있어요? 바로 둘 다 상충시키는 바로 mineral oil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으로? 예, 그렇죠. 정답 바로 D번으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요 3중 지문이 학생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일단 한 지문도 내가 커버하기 힘든데 2개, 3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유명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중 지문과 3중 지문은요. 물론 여러분들요.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에서 요거는 연계 지문 문제다. 요거는 첫 번째를 봐야 되겠다. 그 정도만 분류하더라도 말이죠. 사실은 약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제가 준비한 문제 1월 28일 토익 논란 종결 여기까지 여러분들요.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팟5 같은 경우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잘 나오는 여러분들 토익 사랑하는 문제들 있죠.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달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혹시나 2월 달을 준비하신 분은 반드시 숙지하시면서 이제 2월 달 시험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나수인 강사였습니다.